오늘 드는 투자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벌써 이번 주 시장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네. 빠르게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고요. 중소형주가 더 탄력을 받아가는 중소형 테마 장세가 이번 주 내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대세는 바이오. 일단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조성 방산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호의적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바이오 쪽이 조금 더 이 코스닥 쪽의 하방을 단단히 받쳐주었습니다. 오늘 또 비만 치료제,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성공했다라고 일라이릴리 쪽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일라이릴리 시간 외에서 급등하고요.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집중받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이제 AACR 앞두고서 조금 더 막판 스포트 달릴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네, 우선 금리와 가장 민감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와 이에 따른 이제 경기의 우려감, 그리고 미 달러화 자산에 대한 신용도 추락과 함께 나타났었던 채권 금리의 급등이 최근에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결국 미국 내부에서도 일부 바이오주들의 강세와 함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내적으로 어제 금통위를 소화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5월 달까지 포함한 이 두 차례 정도의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바이오 섹터들의 온기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 주셨던 일라이릴리의 이제 오젬픽 경구용 이 비만 치료제죠. 이것에 대한 임상 성공 소식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온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올라오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시가총액 최상단권에 놓여져 있는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또 최근에 보고서가 나온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펩트론, D&D 파마텍, 그리고 인벤티지랩까지 모두 다 사실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고,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 경구용과 지속형 제제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바이오의 투자 아이디어로 결국은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투자 전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유망하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쪽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셨고, 뭐 알테오젠이나 ABL바이오처럼 대표적인 이 기술 플랫폼을 수출한 기업들은 알테오젠은 오늘 좀 강한데 ABL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요? 네, 결국은 이제 이 기업들 중에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제 빅파마 쪽으로 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급이 더 쏠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플랫폼 기업들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기술 수출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빅파마 쪽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권리를 넘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른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 하나 개발해서 이 약이 얼마 벌지를 고민한다라기보다는 향후 기술 수출에 대한 뉴스 소식을 계속 기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현재로서도 계속 유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뭐 ABL바이오가 쉬는 것은 오늘 비만 관련주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만 쪽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한 부분 쪽에서 약간은 휴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 ABL바이오가 뭐 해당 기업들보다 모멘텀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좀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 알테오젠 ABL 말고 뭐 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플랫폼 종목도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저도 바이오 기업들은 참 까면 갈수록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좀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고, 최근에 이제 뭐 삼천당 제약 보고서를 써서 오늘도 뭐 리포트 조회수 상위에 이제 삼천당 제약 올라가 있는데, 저희 당사의 이제 위에조 애널리스트와 좀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비만 치료제 쪽, 특히 이제 장기 지속형이나 아니면은 뭐 경구용 쪽에서 D&D 파마텍도 상당히 이제 유망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 내용은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됐을 텐데요. 결국은 이제 뭐 어떤 기업이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요소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군들, 펩트론과 뭐 D&D 파마텍,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워낙 우수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기업들은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사실 올해 초반에는 조금 주도 섹터에서 벗어난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선 가져가도 된다라고 차장님께서 하셨고, 비만 치료제가 이제 일라이릴리 오늘 재료가 뜨면서 좀 대거 급등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 말씀하신 펩트론, D&D 파마텍 외에는 조금 단기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이제 어제 주가를 살펴봐도 네. 일라이릴리가 올라왔는데 노보노디스크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빠졌어요. 네. 이 내용인 즉슨 결국은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그 약의 베스트 인 클래스 혹은 최고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약이 팔리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의 적용 기술이라는 것은 그 좋은 약들에 혹은 그 약을 뛰어넘기 위한 많은 도전자들에게 플랫폼 기술이 접목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어려움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약 개발 업체들은 정말 한두 개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훨씬 더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네. 닐리가 됐다라고 해서 다른 기업들, 다른 신약 개발 업체들이 같이 올라올 것이다. 이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너무 편안하게 바이오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CDMO 쪽으로는 사실 잠잠하거든요. 네. 작년만 하더라도 그 바이오 액트, 시큐어 액트 때문에 중국 반사이익 얻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재료인 건 같습니다만 주가는 잠잠해서요. 네. 어떻게 보세요? 최근 이제 주가가 잠잠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율의 하락이 가장 큰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CDMO 기업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두 개의 기업 정도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환율 상승기 이 부분에 결국은 이제 올해 1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경쟁 그리고 견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CMO, CDMO 쪽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한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리스크는 아직까지 여전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개별 품목의 관세가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 CMO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CMO 관련 기업들은 분명히 호악재가 공존하는, 호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견제고, 악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국가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료의약품이죠. 원료의약품이나 이러한 제약 쪽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시점에서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수급의 이동과 그리고 금리 하락에 따른 이 바이오텍 쪽에 좀 더 관심을 네.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가 있는 테마보다는 조금 더 수급과 재료를 좀 더 보고 살펴보자. 기술 플랫폼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은 기존 주도주 들고 갈지 말지 한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주도주 반도체 투톱. 자, 투톱은 오늘 삼성전자가 그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매수세는 아니고요. 바닥 정도 다지겠다라는 의미라서 같이 좀 주도주를 모아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JP모건에서 하반기에 아시아 증시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히 한국 증시는 메모리 업황이 좋아질 거다 하반기에는. 그래서 2,700선까지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같이 모아갈까요? 사실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요. 네. 분명히 3분기에는 사이클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모아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이제 업황의 반전이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의문점이죠. 과거에 이제 사이클이 업턴으로 전환됐을 시에는 그 사이클을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시점이 1년 이상 이어지는 부분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업턴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결국은 강력한 수요가 만들어낸 업턴이라기보다는 몇몇 개의 제품과 그리고 공급의 제약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감산 때문에 나타나는 업턴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IT 기기들이 성수기를 보이는 올해 12월까지의 단기적인 수요 증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업턴 이후에 오히려 메모리 쪽의 업황은 다시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식을 못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현재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단기 업턴을 노리고서라도 주식을 좀 담아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업턴이 장기화됐었던 1년, 1년 6개월 이상 장기화됐었던 과거 시점에서는 주가가 올라올 때는 적어도 50%에서 그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상승률 자체가 그거보다는 훨씬 적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과거와 같이 두지 마시고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 7만 원 제시하는 쪽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수준까지만 노리고 반도체 기업들을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또 기존 주도주가 이제 조선방산전력인데요. 전력은 최근에 조정 많이 받고 이제 조금씩 수급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도 현대 일렉트릭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고요. 다만 JP모건에서 조선과 전력 이 설비 쪽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고평가가 있을 수 있다. 조금은 비중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고평가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첫째 밸류에이션의 확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실적의 확장이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세 개의 섹터를 한번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분명히 높은 쪽까지 간 것은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뉴스 소식이 나와서 밸류에이션의 확장을 끌어낼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의 확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 새로운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해당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로 작용했었던 뉴스 소식들은 더욱더 확장되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최근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현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매수 전략은 약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세 개의 섹터 내에서 저는 그나마 방산 섹터가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지역에서의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수주가 나타났을 때는 생각보다 강력한 또 밸류에이션의 확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방산주들은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조선과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85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도 신고가. 네. 자, 다음은 방산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 하셨고요. 다음은 원전 볼 텐데요. 원전 진짜 오랜만이죠. 이제 미국한테 그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히려 네. 역수출을 성공했다라는 뉴스 어제 좀 저녁에 보셨을 것 네. 같아요. 원전주 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그 뉴스는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뉴스는 저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원전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은 대내적인 정치 불확실성의 해소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동유럽 쪽에 여러 가지 수주와 이러한 부분 착공, 준공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지 1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유효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대내 정치 구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당을 두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과거에 이제 정당별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현재 이제 정권에서 결국은 이제 원전을 좀 싫어하는 움직임들이 그렇죠.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 싱크탱크에서 원전 줄이는 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의 대내적인 원전에 대한 수주와 확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원전주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봐야 된다. 민주당 쪽에서 SMR 이야기 나온 날부터 두산에너 쪽에 좀 수급 잡히기 시작했고요. 네. 추가적인 정책 이슈 나오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책 테마주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정책주 단기 아니냐 위험해서 안 할 거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게 한 주, 두 주, 지금 3주 차까지
이 정책에 대한 순환매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안 사면 나만 수익이 안 나는 네. 장이 돼 버렸잖아요. 오늘 또 그 소프트 빅5라고 해서 또 뭐 K푸드, K문화, 네. 웹툰 그쪽으로 자금 투자하겠다, 세제 혜택 주겠다라고 또 공약이 나왔거든요. 콘텐츠주 사야 됩니까? 우선 정책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 저는 이제 한 3일이다. 이렇게 3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이제, 나오면 3일?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올라왔던 정책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올라왔었던 것이 아무래도 저출산과 그리고 이제 일자리. 채용, 예, 네. 일자리 관련주였죠. 해당 기업들 주가 최근 보시면은 다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제 기억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기업들 오늘 솔트룩스를 비롯해서 주가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들이 지금 2, 3일 정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저의 예상이 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이 역학관계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정치인 테마주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더 세게 가고 있고요. 정책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한 2, 3거래를 통해서 시세를 낸 뒤에 새로운 정책 테마주 쪽으로 빠르게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컨텐츠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 나왔고 네.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빠른 순환매 쪽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슈가 하나가 딱 뜨면 3일 정도 이 트레이딩이 좀 활발하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다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AI 산업에 뭐 나는 100조, 너는 200조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뉴스도 나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소프트웨어나 로봇 종목들이 집중을 받았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쉬어가고 있지만요. 약간은 좀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교두보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네.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고, 정말 우리가 이 성장하는 AI 산업에 투자를 해야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또 생겨날 텐데. 그렇죠. 이쪽은 정말 현실적인 실체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조정할 때 좀 담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들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판단을 해야겠죠. 사실 이제 초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는 AI와 로봇이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분명히 우리나라에선 정책적으로 AI와 로봇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들이 그러면은 결국은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 쪽에서 이름을 날리는 기업이 될 것이냐? 이거는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중국이나 미국의 강력한 그들의 기술력을 네.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자체는 조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늦었다예요? 이미 늦었다라기보다는 이미 늦은 부분이라기보다는 늦었으니까 기술력이 안 되겠죠. 그것을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10배거, 20배 가는 기업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주가는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네. 현재로서는 그 바늘구멍을 뚫기가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대응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프트파워 빅파워 공약 중에 K뷰티도 있었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너무 잘 팔리고 어제 또 기사 보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대요. K푸드까지. 이쪽은 진짜로 수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군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우선 K뷰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산업 자체의 성장은 좋지만은 네. 사실은 이제 종목별로는 경쟁이 심화가 된다 이런 부분 쪽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오지만은 거기서 진짜 총 들고 싸우는 개별 기업들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OEM, ODM이나 아니면은 용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산업 성장의 수혜를 다 받아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콜마나 이런 기업들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사실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섹터가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다라기보다는 종목별 핀셋 전략 정말 좋아지는 기업들 그래서 사실 음식료는 삼양식품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호재가 있는 기업들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리온까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순환매에 대응을 해서 좀 방망이를 짧게라도 잡아서 수익을 내야 되나 아니면 버텨야 되나 좀 통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순환매가 빠르잖아요. 네. 어떤 섹터를 투자해야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줄까요? 예, 현 시점에서 주식 매도하는 것은 뭐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섹터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섹터 하나를 고르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당연히 좋은 수익 내기 위해서는 정책 테마주 이런 것들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런 테마주들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구간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지금 얘기했었던 방산이나 이런 섹터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오히려 2분기 이후에 좀 수혜 혹은 실적이 좋아질 만한 반도체 섹터로 눈을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힌트 얻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